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동입니다. 저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또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교육에 앞서 강사님 소개에 앞서 저희 재단 사업 소개를 잠깐 홍보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매년 그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많이는 지원을 해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단체에서 하고 싶으신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어떤 소정의 지원금을 통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거를 10월 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에이블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년 사업 어떤 거 주제로 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할 거고요. 10월 말에. 그리고 11월 10일에 저희가 그거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또 여기 바로 이룸센터 여기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대부분 이제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무행정 교육이잖아요. 그 문서 작성 어려우시죠? 업무하시면서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도 문서 작성은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뭐 자신의 이렇게 경험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쓴 것도 많이 보시면 그런 것들도 또 샘플로 제가 이제 스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강사님은 동원대학교 여기 앞에 써있지만 이승민 교수님이시고 뭐 현장에서도 오래 계셨고 지금은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 재단 배분위원님이세요. 그래서 단체에서 작성하시는 문서들을 또 많이 보시는 입장이라 오늘 교육 잘 들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그래 조금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이승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뭐 동원대학교가 어디 있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뭐 참치대학 아니냐 뭐 웃자고 얘기했습니다. 예. 동원 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희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애인 복지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 효과적인 사무행정이라고 하는 뭐 교수이지만 이제 이런 타이틀에 대한 강의를 의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선 사회복지사부터 뭐 중간 관리직에서 최고 관리직까지 이제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 1시간 반에 대한 사무 행정을 여러분께 전달하려다 보니까 사실 어느 강의보다도 준비하는데 어려웠어요. 왜 이거를 어떻게 1시간 반에 여러분들께 가장 쉽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리가 안 되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행정이죠. 우리가 기록을 정리하는 거. 예,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이제 평가를 좀 많이 다니고 또 이제 이런 배분 심사 같은 거 이런 걸 해보면서 제일 취약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의 이제 개념 체계를 조금 아셨으면 해서 그런 이제 개념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요.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게 기한서와 이제 계획서예요. 뭐 사실 기한서야 우리가 어디든 다 뭐 요즘은 자료가 워낙 좋아서 여러분들 기한서 작성법 하면요 오히려 엄청 잘 나와 있어요. 예, 뭐 점은 어디에서 찍고 그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하고 몇 칸 띄고 이거 너무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공문서 작성.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기한서를 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어떤 이제 동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서.
계획서를 얘기하자라고 하면요, 하루 종일 강의를 해도 모자라죠, 솔직히. 예. 근데 그래도 요즘은 이 계획서, 프로그램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발달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디서 벤치마킹을 하던 아니면 뭐 참고를 하던 많이 이렇게 이제 보편화돼 있어서 그런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제 부분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예, 내용을 보면 그 의미에 맞는 내용을 쓰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래 조금 이제 활동적이어서 강의할 때도 막 앞에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여기 꼼짝 말고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많이 경직되고 어색해요. 예,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제목도 뭐 이렇게 이제 정해주긴 했지만, 사회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이제 사무행정이라고 하는 이제 문서 작성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저는 이제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많이 다니거든요. 지난 여름에도 거의 한 4, 50개 기관을 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회 서비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는 우리 활동 지원 사업이 이제 사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처음 평가받는 이제 발달 재활 쪽에, 예, 이제 그 품질 평가 뭐 이런 건데, 우리 장애 쪽에도 사회 서비스가 있지만 다른 쪽에도 사회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이 사회 서비스 품질 평가를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많죠. 또 이제 영리 사업자들. 우리는 뭐 단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사단 법인이나 뭐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도 있지만 개인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사회 서비스들이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 서비스 자체의 목적성은 어떤 이제 사회적인 어떤 공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체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대신해주는 개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대신해주는 단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대신해주는 뭐 그 법인, 뭐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 하도 저한테 이런 요식행위를 강요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아주 그냥 좀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우리 그 대표님한테.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이 기록이냐.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집회 하나하나 할 때마다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거를 하라고 했냐에서부터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 한 3번 이상을 참고 하다가 도저히 평가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중지를 이제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제 화가 나서 저는 이제 중지를 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평가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왔어요.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요식행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3번째까지 참고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증빙,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책임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저한테. 국가에서 하는 게 다냐 이건 거죠. 예, 국가에서 하면 다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신 것 같아요. 사업도 요즘 잘 안 되고 하시니까. 예, 그런 이제 얘기들을 듣고, 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소규모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관들의 우리가 이 사회복지 사업, 뭐 더 좁게 얘기하면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이런 어떤 이 영역에서의 그런 사무행정들, 요구하는 사무행정들, 이러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동기가 안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돼? 꼭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막히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예, 뭐 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은 다 공적이에요.
예, 우린 공적이에요. 예. 여러분들 개인 가정에서 하다못해 가정에서 뭔가 이제 뭐 세입세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더라도 금전출납부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관리해도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어딘가에는 내가 알기 쉽게 보관을 하는 것처럼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했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는 행위를 하는 게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는 사회복지 조직이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여러분들 시민 제가 언뜻 봤을 때는 IL 센터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장애인 단체분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이지만 그 보통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뭐 사단법인이나 뭐 재단법인 이런 데서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관과는 조금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큰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 자체도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요구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무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구하는 특성, 저는 뭐 여기 쭉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제시를 해놨지만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특성은요, 우리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전문 사회복지사에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 거, 제가 빨간 걸로 이제 2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특한 성격의 서비스를 산출하는 거. 근데 그 서비스가 유형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구조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러한 어떤 이제 특성, 그게 이제 저는 가장 우리가 그래서 그냥 편하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게 항상 이제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냥 서비스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어요? 내가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그분이 원하는 욕구나 문제를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중심으로만 나는 충실히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이 잘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려줄까요? 자, 그러면 꼭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꼭 알려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서비스를 알려줘야 돼요. 누구에게? 지원을 해주는 곳, 그 다음에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여러 지역 주민들까지도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안 알려주면 안 돼요? 안 알려줘도 돼요. 근데 공식적인 조직에서 일하시면 안 되죠. 그냥 자선이나 봉사하시면 돼요. 예, 안 알려줘도 되는데. 예, 근데 우리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분명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하는 게 이거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야, 필요 없는 일이야,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소규모나 아니면 조직 내부에서 계속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갈등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무조건 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졸릴까봐 걱정돼요. 여러분들, 제가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안 졸게 하기 위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대신 시키진 않아요. 부담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눈 마주쳤다라고 해서 전혀 쫄지 마세요. 네, 그냥 눈 마주치니까 저는 반가워서 그냥 눈 인사하는 거니까, 전혀 안 시킬 거니까 쫄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직장인들 473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업무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예. 제일 많은 게 거의 30%를 차지하는 게 문서 작성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사회복지 기관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업무 중에 그러면 이 문서 작성은 한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70%? 예. 우리 선생님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 네, 70%까지는 아니고요. 뭐 미국에서 어디 그 우리가 이제 재활 쪽에 근무하는 사회복 그 재활 요원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록 업무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몇 년 전에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는 40%가 넘어요. 예. 기록과 관련된 업무, 클라이언트의 기록과 관련된 업무. 그래서 공식적인 이런 문서 작성을 다 포함하면 우리 말씀하신 대로 거의 60-7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10분 상담하고 그 상담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30분 이상을 고민을 해요. 이거 내 말로 써야 되나, 상대방의 말로 써야 되나, 공식적인 말로 써야 하나, 비공식적인 말로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기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모든 기록은 다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문서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상담 기록이나 이런 것도 다 누가 본다고 생각해요? 클라이언트가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우리가 간혹 우리 내부 조직의 우리 상사나 아니면 대표 이런 사람들에게 결제를 하기 위해서 뭐 상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고 기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 관점을 클라이언트가 이 기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기록을 이제 하는 거죠. 상담 기록 같은 거 기록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만큼 기록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문서 작성 중요하다라고 하고 기록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기관에서 업무 배정을 직무 배정을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밤을 새야 되겠네요. 예. 그건 제 문제 아니에요. 예, 기관 안에서 조정해야 될 문제. 너무 기록이 많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그럼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 너무 이렇게 이건 과행정이야.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을 따르시면 돼요. 예, 따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의 조직 안에서의 융통성은 그 조직 구성원들 간에 정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규정을 얘기할 건데 규정 지침 매뉴얼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문서 작성이 제일 이제 많은 걸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서 작성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느냐? 자, 그러니까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거의 72.1%가 이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어려움이냐를 봤을 때, 자, 어떤 어려움이냐? 자, 문서에 예문이 없는 게 가장 이제 죄송해요. 네, 기타가 가장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타는 뭐냐? 이 적절한 문서 양식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거를 작성할 수 있는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거에 대한 이제 어려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 예시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조차 이제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움을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관 조직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한테 기한서를 짜래요. 계획서를 짜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예, 전임자가 했던 거 그대로 보고서 하죠. 일시 장소 바꿔야 되는데 가끔 안 바꾸고 그냥 하죠. 예, 그 민망하면 뭐 본인의 몫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조금 어린 나이에 이제 조금 운영자 입장에서 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나이 많으신 분 붙잡고 계획서나 문서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막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배려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게 습관이 됐냐면 저한테 슬쩍 놓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놓고 가세요. 그럼 그거를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보고서 빨간 거는 기분 나빠요. 빨간 걸로 하면. 그래서 연필로, 연필로 이런 것들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포스트잇에 메모지를 이제 남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예, 혼나고 막 이렇게 강하게 해야 이게 저기 다음에 할 때도 나 이거 창피 안 당하려면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배려를 하니까 이게 뭐 틀려도 뭐 해주겠지 뭐 이렇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딱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연필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다 보면 그 민망함이 제 몫이 돼요. 우리 선생님들 몫이 아니라. 그래서 오타가 내가 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배울 때는 오타 수정하려고 내가 있는 건 아닌데 아니면 또 의미를 어디서부터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가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 또 말로 하는 게 편한데 글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제한돼서 저는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직의 리더가 어떠한 슈퍼비전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의 역량은 다양하게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야 이제 우리 이제 뭐 슈퍼바이저의 이제 역할이라고 이제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적절한 우리 예시문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식들 사회복지기관만큼 양식을 좋아할까 싶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예, 뭐든지 어딜 교육을 가도 다 양식을 달래요. 저는 실무에 오래 있었으니까 특히 이제 뭐 개인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제가 이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가 이제 일부러 교재에는 양식을 안 넣고 제가 이제 개발한 양식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강의하잖아요. 그럼 이거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절대 찍지 말라고. 이건 하나 샘플이라고. 이 샘플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몫은 다 어디 거냐면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 그거를 승화시켜야 되는 거지. 갔다가 하게 되면 한두 칸 채우다가 이거 우리랑 안 맞네?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없애면 돼요. 예, 고민하지 마세요. 내용 쓸 거 없네? 안 쓰면 돼요. 내용 다 채우라고 양식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조직에 맞게 필요한 것들만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이제 중요한 능력이에요. 양식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요즘은 자료들이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어떤 양식이든 제가 드릴게요. 네. 어떤 양식이든 드릴게요. 심지어 뭐 잘 짜여진 계획서 제가 판단했을 때 잘 짜여진 계획서 예, 그런 거 만약에 샘플로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실명이나 이런 거 다 지우고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내 역량이고 그 다음에 내 노력이고 내 몫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들 더 이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절대적으로 맹종하지 않으셨으면 이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껴요. 현장에서는 어떠한 것이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은 다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 문서. 자, 우리 이번에 우리 당사자분들 모시고 가을이니까 단풍 여행 가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욕구 조사를 하셔야 돼요. 예, 당사자분들이 뭘 하시고 싶으신지, 그래서 내 생각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사자분들이 어딜 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자료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욕구와 그다음에 이분들의 현행 이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 계획을 이제 짜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가 계획을 짜서 이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한서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기한서를 작성하고 기한서의 첨부를 우리가 계획서를 이제 가계획서를 해서 결제를 하는 거고, 이 결제를 바탕으로 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우리 꼭 하는 게 뭐가 있죠? 결과 보고서 하는 거죠. 잘하시네요. 예, 우리 당사자분들은 만족도 조사하기 싫어서 어디 안 가고 싶대요. 네, 네, 그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 우리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분들에게도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얼마나 이 가는 게 좋았는지를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꼭 이거 작성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를 방법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계획서 할 때. 아무튼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이벤트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뭐 민원 하나 들어오는 거 상대하고 또 오늘 해야 될 거 일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근데 이게 하루, 그다음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가서 내가 한 달 동안 뭐 했지? 일주일 동안 뭐 했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지를 작성하죠. 일지 작성은 실무자의 목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들 제발 일지 좀 작성하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적인 기관이, 우리 대표님이 세우셨어도 이거 만드셨어도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은 딱 출근 시간에서는 공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각자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지의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럼 일지가 너무 복잡하면 쓰기 싫잖아요. 날짜 쓰고 한 일만 쭉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놓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증빙을 하던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지 매일 하시는 거, 이거 우리가 당연하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때 저는 장애인 이제 생활시설에서 교대 근무를 했어요. 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 근무자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를 뽑는 어떤 시범적인 케이스로 하는데 그때 이제 뽑았어요. 근데 명색이 내가 이제 뭐 생활지도 근무를 하지만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케어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달라야 되겠다라고 혼자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달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서비스를 잘하고 친절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저랑 같이 들어온 우리 동료의 업무 일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일지랑 비교를 해보고. 우리 동료랑 저는 업무량이 똑같아요. 근데 제 일지는 그냥 간단해요. 예, 누구누구 이용자 미팅, 그 다음에 뭐 업무 일지 작성, 그 다음에 결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우리 그 선생님 업무 일지를 보고 내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무엇을 했는지가 적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땡땡땡 이용자 미팅 이렇게 썼는데, 우리 그 친구는 땡땡땡 이용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정보 검색을 몇 시간 동안 하였다. 예, 아니 본인이 1시간 동안 한 일을 그대로 이제 적은 거죠.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근데 딱 봤을 때 이분이 너무 일을 잘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나도 1시간 동안 우리 이용자랑 굉장히 열심히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딱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친구가 훨씬 더 일을 잘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자극제가 저는 이제 초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따라서, 글씨도 얼마나 옛날엔 컴퓨터를 아니까 얼마나 예쁘게 또 잘 썼는지, 그래서 저도 글씨를 좀 잘 쓰게 됐었어요. 따라서 하느라고. 그런 어떤 이제 모델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우리 기관 안에서 보시면 사실 일을 하는 데 있어 좋은 모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우리의 이제 학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좋은 모델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델들은 내가 조금 더 발전스럽게 이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본인한테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거든 우리가 업무를 취함에 있어서 조금은 이거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하더라도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난 일을 사회복지사니까 내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그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
서비스 직접 하는 거 잘 안 나타나요. 기록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 사무행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것도 이제 이러한 측면인 거죠. 그래서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제가 조금 이제 걱정스럽긴 한데, 예,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책임성을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업무 체계. 자, 사회복지 조직의 업무 체계를 봤더니 저는 이제 운영의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과정, 뭐 이런 이제 부분으로 해서 쭉 업무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거를 구성을 했냐면요, 너무너무 이런 개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어떤 조직도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규정, 지침, 매뉴얼. 여러분들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또 평가도 받으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떠나서 자, 규정이 있느냐, 지침이 있느냐, 매뉴얼이 있느냐. 자, 이거는 이 규정, 지침, 매뉴얼은요, 그 기관의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법 있잖아요. 법 있으면 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있듯이 이것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규정에 있느냐? 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승인은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면 이사회까지 받아야 돼요. 그만큼 강력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아주 이 정해진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자, 이 규정이라고 하는 거, 그 기관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어떤 법정과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규정을 요구하니까, 처음 만들 때도 이제 규정을 요구하니까 어디서 이제 우리가 갔다가 벤치마킹, 좋은 말로 벤치마킹, 나쁜 말로 표절, 네, 그대로 이제 갔다가 했는데 또 그대로 갔다 했을 때 문제점, 그 기관 이름이 그대로 써 있어. 예. 아주 너무 많아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것들을 그럼 갔다가, 자, 규정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기관별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하는 그 틀 다른가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 갔다가 우리 기관에 맞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수정해서 우리 기관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자료만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규정은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하던 거를 갖다가 우리 기관에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우리 기관의 어떤 법률적인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발휘해야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규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 퇴직자가 발생했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직원의 교육 훈련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또 재산의 처분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정 안에 있는 이제 내용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규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지침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규정에 담기는 너무 과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나 목적을 이끄는 여러 가지 이제 방침들을 이제 정할 때는 우리가 지침인데, 이 지침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정도에서만 승인을 받아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운영위원들에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건으로 이제 상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 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지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문서관리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문서관리 지침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는 문서관리 어떻게 합니다라고 적는 것을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매뉴얼은 내부 기관으로 통해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 매뉴얼을 우리가 뭐 운영위원이나 아니면 뭐 이사회까지 이거를 승인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1부터 10까지 문서 작성, 기한문 작성, 1 뭐 한다, 2 뭐 한다, 3 뭐 한다,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여기에서, 규칙이나 지침, 매뉴얼이 꼭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규정만 있는 곳이 있어도 되고요.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체나 이런 데 설립했을 때 들어가는 게 운영계획서와 정관이거든요. 그 정관에 준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정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규정을 정비하는 거는 그 기관의 운영에 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 이런 거기 때문에 존립 여부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침이나 매뉴얼은 규정에 따라서 다 하위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필요할 경우, 예, 필요할 경우 중요하게. 뭐 우리가 아니면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이거는 매뉴얼을 만들어놔서 이직률 높으니까 이 업무는 이거 누가 와서 보더라도 1부터 10 따라하면 할 수 있게끔 해놓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거. 자, 이런 어떤 큰 구조화된 체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실행하는 거죠. 자, 업무를 실행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서와 결제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말 이제 이런 문서 용어들 많이 들었어요. 기한서, 품위서, 결의서, 계획서, 보고서. 자, 다 알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기한서라는 말 쓰고 어떤 데는 품위서라는 말 쓰고 혼용해서 많이 써요. 현장에서. 또 뭐 공동모금에서는 품위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우리는 기한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한서로 제출하시면 돼요. 예, 같은 의미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결의서는 우리가 뭐 지출 결의서, 수익 결의서 이런 식으로 이 합의한 것들, 예, 품위나 기한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다시, 특히 우리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주로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다 결의서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을 적은 거, 그 다음에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업무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이제 문서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의 과정. 예. 자, 과정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과정을 뭘로 둘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슈퍼비전인데, 사실 거의 저는 슈퍼비전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현장에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슈퍼비전 하면 상급자가 이제 하급자에게 업무적인 어떤 지도나 감독 뭐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그래서 뭐 평가도 할 수 있고 행정적인 지시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시킬 수도 있고 지지나 격려도 할 수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인데요. 슈퍼비전은 우리가 뭐 상급자가 하급자도 할 수 있지만 또 동료 간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집단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에 어떠한 사람이 됐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저는 이제 제가 정의를 이제 해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내가 혼자 해결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예,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요즘 이제 학생들은 챗 GPT만 있으면 다 된다고. 심지어는요 결과 보고서도. 자, 우리 장애인분들이랑 치악산에 1박 2일 단풍 구경 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 물어봤더니 짝짝짝 나와요. 저 농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취임사가 아니라 이제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느 행사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딱 글 하는 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서 내 걸로 몇 개만 해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이거 근데 온라인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완전 부담. 예, 기도문도. 왜냐면 항상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람들 기도를 보면 이 형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형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새로운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혜인 수녀님 그 기도문이 참 저는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의 기도문을 조금 조합해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을 넣었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엄청 이제 뭐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또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인가 웃자고 하는 얘긴데요. 아무튼 뭐 그렇게라도 도움을 받는 그래서 뭐 슈퍼바이저 필요 없어. 뭐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최근의 트렌드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사회복지 슈퍼비전이라고 저는 이제 제시를 했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뭐 행정적이든 교육적이든 지지적이든, 근데 우리가 또 일지에 슈퍼비전을 요즘은 또 많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정적인 거 뭐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교육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쓰지 말라 그래도 잘 챙겨서 타이틀을 쓰는데, 지지적인 거는 절대 쓰지 않아요. 예. 나 무슨 일로 칭찬받음. 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했더니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당사자분이 너무 좋아하셨음.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제 슈퍼비전 체계에 있고, 우리 업무에 있어서 내가 받은 피드백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과정에서 또 중요한 우리가 이제 사무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우리가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될 것들이 이제 각종 일지, 뭐 예를 들면 이제 기관의 운영일지, 그다음에 업무일지. 만약에 저는 운영일지와 업무일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운영일지 하나로 다 총괄할 수 있으면 운영일지 쓰시면 돼요. 예, 운영일지. 그다음에 운영일지가 없으면 이제 업무일지라도, 그다음에 뭐 상담일지라든지 프로그램 진행일지, 이런 것들은 다 뭐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랑 달리 우리가 루틴으로 항상 작성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어떤 기록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일단 체계를 말씀드렸어요. 자, 규정에서부터 지침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 운영 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행,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각종 이제 기록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체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기한서랑 이제 계획서 작성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 기한서는 일단 각 기관마다 기한서 양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서 다운받냐? 아니에요. 직접 만드시면 돼요. 근데 못 만들겠어요? 네,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받아다가 그냥 우리 기관 것으로 고쳐놓으면 돼요. 자, 양식은 항상 통일되게 요걸 누가 어떤 신입 직원이 와도 이거를 샘플해서 딱 해놓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게 조금 공신력이 있으려면 아까 이제 그거를 활용하면 되죠. 매뉴얼을 활용하던 지침을 활용하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서 관리, 아니 문서 작성 및 관리, 뭐 이런 어떤 이제 규정 하에서 이런 이제 기한서 작성법이 우리 기관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하나로 이제 양식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양식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항상 우리가 이제 두 가지씩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 줄,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 줄로 이제 줄여 적는 거죠. 자, 제목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계획서 제목에 자, 누가, 그 다음에 목적, 그러니까 대상 들어가죠, 목적 들어가죠, 방법 들어가죠.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항상 제목을 만드시면 돼요. 당사자들과의 뭐 치악산 단풍놀이,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빠졌어요? 대상 들어갔고, 대상자 우리 당사자들과의 치악산 단풍놀이 계획건,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대상 들어갔죠. 예. 목적 들어갔나요? 목적이 안 들어갔네요. 예, 방법은 들어갔어요. 치악산 단풍놀이가 이제 방법이죠. 뭐를 위해서? 예, 뭐를 목적을 넣기가 너무, 그래서 대상자들의 즐거운 향이, 그러니까 뭐죠? 그 우리 가을에 가는 거. 대상자들의 힐링을 위한, 아니면 대상자들의 그 여가 지원을 위한 치악산 단풍놀이 계획건,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 우리가 제목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대상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빠질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제목했을 때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조합돼서 한 줄로 이렇게 제목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보면 아 이거는 뭘 할 거다라고 하는 게 딱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끔 이제 프로그램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제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무슨 사업 할 거라고 아는데 요즘은 또 그런 트렌드 있잖아요. 밑에 소제목 따는 거. 예. 그래서 이 소제목을 보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그래 왜 그거 조금 트렌드 좀 지났어요 이제. 예, 그 소제목으로 해서 뭐 소확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앞자 줄여가지고 뭐 어디 우리 뭐 하여튼 말 조합 이거는 말을 굉장히 잘 조합하는데 창의적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그 계획서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신선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옛날에 초반에는 좀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기한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 공문서기 때문에 기한서의 제목들은 그렇게 뭘 할 거라고 하는지 제목을 통해서 한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설명은 우리가 이제 요청하고자 하는 것을 6하 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 그다음에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여기 번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순서는요. 여러분들 공문서 작성법 찾아보시면 아예 표로 예, 맨 처음에는 1, 2, 3, 4 아라비아, 두 번째는 가나다라, 세 번째는 가로 1, 2, 3, 4, 네 번째는 가로 가나다라 쭉 해가지고 그다음에 양가로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그 순서를 따르는 건데요. 그 순서대로 다 안 따라도 돼요. 중간에 생략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만 다 가는 뭐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그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예. 뭐 우리가 그뭐 구청이나 시청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거기는 아예 딱 양식이 딱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양식이다라고 해서 간편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7,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 구성하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항상 나와야 되는 거는 목적. 예. 목적.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일시, 장소, 대상, 참여자. 요즘 대상자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참여자.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예산, 평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방법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8가지는 항상 우리가 이제 구성 요소에 있는 거죠. 그럼 이 8가지 중에서 우리의 해당되는 거 저는 해당되는 걸 어떻게 쓰냐면요.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써요. 왜냐하면 좀 애매한 거는 타이틀로 앞에다가 안 달고 이제 뒤에다가 세부적으로 넣으면 되니까 앞에다가는 이제 더 간략한 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첨부문서나 자료가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항상 이 문서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는 뭐냐면 마침표예요. 다른 건 몰라도 마침표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끝났다라면 글에 마침표 찍고 우리가 2칸 띄고 끝하고 점. 이거는 저는 진짜 20몇 년 된 마침표 땡땡 그다음에 끝 점. 그럼 왜 땡땡이지? 왜 2칸 띄지? 자, 우리가 이 글자 포인트가 2칸을 이제 치기 때문에 2칸을 띄는 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첨부문서가 있는데 그러면 첨부문서 끝난 다음에 끝. 그래서 이게 마침표를 끝하고 마침표를 안 해주면 공문서가 이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저는 이 마무리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면 꼭 이제 그 끝을 찍는 거여서 다 각자 중요하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다 마무리해서 온 건가 아닌가 이거를 저는 끝을 보거든요. 뭐 다 개개인마다 이제 틀리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어떤 기한을 얘기하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외부에 보내는 이제 기한서를 얘기하는 거죠. 외부 기한서도 딱 틀이 정해져 있죠. 자, 이러한 틀 아래 내용은요. 자, 첫 번째는 너네 기간, 두 번째는 우리 기간 소개. 아니 너네 기간 아니죠. 첫 번째는 다른 기관에 대한 인사, 두 번째는 우리 기관 소개, 세 번째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예. 그래서 조금 뭐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너무 식상해. 난 좀 더 좀 새롭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항상 수고하시는 기관을 치아드립니다. 한다든지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이거를 잘 썼네 못 썼네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기관에 대해서 우리 기관은 한마디로 어떠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샘플로 딱 기관별로 해놓으시면 매번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내용만 바꿔서 그냥 발송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땡땡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딱 한 줄이면 돼요. 예,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보다는 뭔가 이러면 부족할 것 같아. 넣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저는 항상 이 사무행정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기록이 너무 많아서 번아웃 될까봐 예, 항상 쉽게 간단하게 유치하게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쉽고 간단하게 쓰면 되게 유치해지는데 유치해져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잘 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요. 예, 공문서에 뭐 세련됨이 뭐가 필요해요. 예, 간단하고 쉽게 하면 그게 다소 유치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게 대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막 고급스러운 단어, 그다음에 전문 용어 막 이런 거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사실스럽게 이렇게 이제 쓰는 거. 그거를 이제 저는 지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저는 이 공문서도 우리 당사자들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사자들이 봤을 때 뭔가 어려우면 사실 그것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뭐 이런 차원도 있고요. 그냥 우리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접근 방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저의 이제 그런 그 쉽고 간단하게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한서 작성법이 뭐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 예, 제가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 다운 받으셔서 그것대로 해서 하나 양식 만들어 놓는 게 그냥 그 자체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획서 작성법도 사실 한 장으로 끝나죠.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계획서 작성법 여러분들이 막 이 시중에서 막 지금 통용되고 있는 계획서는 다 이 논리 모델에 의한 작성이에요. 예. 자, 요거는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길지만 일단은 그 계획서 안에는 이러한 투입과 활동과 산출과 성과 이런 이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이제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어떤 필요성이나 배경 이런 거 했을 때는 자료 분석을 하는 이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투입 요소들이 쭉 있죠. 예. 자, 언제, 누가,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활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있죠. 어떻게 있어요? 실행 방법,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산출은 이 계획대로 진행한 거에 대한 바로 나오는 거. 교육 1회면 1회 했냐 안 했냐. 몇 명 참여, 50명 참여면 50명 참여했냐 안 했냐. 상담 2시간 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산출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옛날 계획서는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계획서에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취약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성과예요. 성과. 그래서 보통 어지간한 계획서는 아무리 이 계획 잘 이 작성된 계획서를 참고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성과를 우리 기관에 우리 사업으로 녹아내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업에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하는 것들에 따라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성과 목표를 잡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가장 힘들어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서 심사할 때 뭘부터 보냐면요, 성과 목표를 봐요. 그리고 끝에 평가 방법을 봐요. 왜냐하면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다 맞아요. 그거를 위해서 했다라고 해야지 그거를 위해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거의 없어요. 치악산 단풍놀이 가는데 뜬금없이 뭐가 있을까요? 뜬금없이 뭐 쇼핑하러 가는 게 활동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걸러내죠. 치악산 단풍놀이 가는데 기자재 사겠다고 빔 프로젝트 사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금방 이렇게 자본한다고 했지만 금방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이 성과 목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성과 목표가 달성됐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거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보면 대부분이 다 만족도. 예. 그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 것은 사전 사후 조사 뭐 이런 거 사전 사후 평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제시해 놓긴 했는데요. 저는 뭐 어디 프로포절 해서 이거를 꼭 예산을 따와야 되는 뭐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냥 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냥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성과 목표도 되게 저는 조금 사실적이지만 유치하게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 방법도 그거를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치악산 단풍놀이를 갔어요. 치악산 단풍놀이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뭘까요? 계획자가 참여자의 만족도, 어떠한 만족? 우리 그냥 솔직하게 이용자분들이 즐거웠으면 좋은 거잖아요. 예, 목표는요, 참여자들이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은 거잖아요. 참여자들이 즐거웠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목적으로 우리는 단풍놀이도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과 목표가 참여자들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성과 목표예요. 참여자들이 우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 참여함으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만족도 조사. 인터뷰도 나왔어요. 인터뷰. 근데 저는 진짜 유치해서 평가 방법에 뭐라고 쓰냐면 참여한 이용자가 좋아요 하는 소리가 엄청 컸다. 되게 주관적이죠. 그다음에 물어봤을 때 좋아요라고 하는 응답하는 우리 이용자분들이 3분의 2 정도 있었다. 이것도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더 저기 하는 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요에 웃는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는 이용자가 몇 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이용자들이 좋다고 표현한 것들을 그대로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네요. 너무 예뻐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쭉쭉쭉 적는다든지 이건 그러니까 질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즐거움을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를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평가 방법으로 되게 유치하죠. 이렇게 써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써요. 물론 당선은 안 돼요. 어디 내놓으면 당선은 안 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를 뭔가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치악산 단풍놀이를 계획해서 나는 당사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저는 실무에서 이게 좀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계속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것도 하나 이제 훈련이 돼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성과 목표를 아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러한 평가 방법들을 우리가 잘 엮는 그런 어떤 이제 기술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해 보이지? 이러한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우리가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계획서를 작성하면 훨씬 더 그 내용이 뭐 아주 전문스럽고 고급스럽거나 세련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아주 이제 유용한 방법이자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서 같은 것은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담아지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논리 모델에 있어서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다른 이제 뭐 우리가 사업, 우리 여기 뭐 장애인 재단에서도 프로포절 사업 한다라고 이제 배분 사업 하신다라고 하는데 쭉 이제 사업 주제별로 해서 이렇게 계획서들이 쭉 올라오죠. 물론 이제 양식도 주죠. 그러면 이 양식에 있어서가 이 양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게 다 이 논리 모델에 의한 거예요. 예. 투입되는 요소들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예,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산출에 대해서 그러면 어땠는데 이게 이제 성과죠. 예. 뭐 더 이제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이제 피자 예를 많이 들거든요. 예, 피자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투입된 요소가 어떤 것들이에요? 피자 만들려면 예,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토핑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걸 만드는 예,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설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러한 어떤 이제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자 돈도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 투입 요소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동은 뭐 어떤 활동을 해요? 만드는 활동을 하죠. 반죽하기, 그 다음에 뭐 저기 익히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모양 꾸미기, 토핑 얹기,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활동이에요. 그러면 산출은 뭐예요? 예, 피자가 딱 나오는 거죠. 한 판 했으면 한 판 나올 거고, 두 판 했으면 두 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램수에 맞는 부피가 나오겠죠. 자, 이게 우리가 산출이에요. 그러면 성과는 뭐예요? 조금만 더. 피자의 성과는 뭐예요? 아, 나왔어요 지금. 예, 맛있어야 되죠. 맛이 성과예요. 맛있냐 없냐. 예. 맛있냐 없냐가 우리는 이제 성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치악산 단풍 여행 갔을 때 우리 이용자도 가고 뭐 차량도 대여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장소도 뭐 섭외하고 짝짝짝 해서 갔어요. 가서 활동은 뭐예요? 활동은 등산하기,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 케이블카 타기, 뭐 그 다음에 단풍 구경하기,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하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산출로 이제 활동으로 하겠죠. 그러면 산출은 뭐예요? 예, 그렇죠. 한 일. 몇 시간 했냐, 그 다음에 몇 명이 갔냐, 그 다음에 또 어디 구경했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산출이죠. 그 다음에 성과는 뭐예요? 그래서 어땠는데? 예. 그래서 재밌었다. 그래서 만족했다.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획서의 구성은 그 양식 자체가 그거를 나오게끔 하는 양식이에요. 재단에서 주는 양식이.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 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쉬는 시간 없이 예, 한 10분만 더 하고서 그냥 마무리하는데 어떨까요? 예, 그게 더 낫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산출과 성과의 개념을 비교하는 게 현장에서 가장 이제 계획서를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자 제일 안 되고 있는 예, 그런 이제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은 뭐 하루아침에 아 내가 이거를 그래 개념적으로 이해했어 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오늘 가가지고 치악산 단풍놀이 계획서 짜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예, 그만큼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또 이걸 뭐래 훈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개념이 확실하게 문서에도 녹아들으려면 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시간과 경험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작업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뒀을 때 이 산출과 성과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서를 쓰시는데 적용을 하셨으면 해서 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출의 개념은 자, 프로그램을 뭔가 실행했을 때 종료 후 나오는 양적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산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성과는 미친 영향력이에요. 그 클라이언트에게 미친 산출까지 나온 양적 결과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상담을 2회 했어요. 그러면 상담을 2회 했는데 그러면 그 상담을 하신 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상담한 결과가 어땠을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성과죠. 그냥 속이 후련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 왜요? 없거든요. 뭐 제가 2시간 상담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게 해결이 되거나, 뭐 물론 뭐 일부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이제 사회복지에서의 뭐 그런 어떤 대인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당장의 어떤 이제 효과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진 않지만 그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맨 앞장에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가 행하는 특성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10시간을 상담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제한적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의미를 찾으려고 이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요즘 뭐 얘기하는 사람 중심에 대한 어떤 이제 기법이기도 하고요. 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과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에 있어서는 산출은 해당 서비스나 활동의 어떤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물 또는 산출은 대개 양이나 단위로 표현을 한다. 뭐 앞에 개념을 조금 더 풀어 쓴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성과는 서비스 활동의 결과 또는 영향으로 대개 여러 산출물들의 영향을 이제 함께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도 이게 상담 2시간의 영향이냐,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영향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한 거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타난 영향이냐, 이거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딱 이거에만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이제 한계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의 성과를 얘기했을 때 그 상담 2시간에 대해서 그러한 영향을 그 클라이언트가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표현을 하면 뭐 그걸로 받아들이지만 표현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찰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표현된 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산출로 나오는 것들은 뭐 6개월간 가정 방문 상담을 받은 주부 10명, 아까 이제 몇 명, 몇 회, 몇 시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나온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사업 계획에 보면 체계를 구축한다. 예, 체계를 구축하는 뭐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산출로는 시스템 어떠한 뭐 예를 들면 사례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사례 관리 시스템 한 세트가 이제 나오겠죠. 예, 뭔가 이 세트가 나오겠죠. 그 구축된 시스템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인한 이것도 산출이 되느냐? 되죠. 그랬을 때 이 시스템으로 인한 영향력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성과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럼 이 구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거. 예, 그 다음에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들을 쉽게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산출과 성과는 분명히 구분되고요. 모금회 같은 데는 최근에 아예 평가 항목에 산출 평가와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구분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크게 기획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 단위별로 신청 사업이라든지 뭐 어떠한 그다음에 뭐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양식을 변화하긴 하지만 기본 사업 틀 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이나 신청이나 이런 사업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산출과 평가를
성과를 구분해서 제시하게 그렇게 양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개념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작성을 했으면 그런 이제 바람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계획서 작성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제목은 참여자가 누구이냐, 그 다음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조합하는 게 이 제목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이제 맥락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보통 이제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번째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제일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 필요성이에요. 예. 이 필요성이 이제 어떠냐? 남의 얘기만 써 있어요. 딴 지역 얘기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만 써 있어요. 최근에 제가 심사한 것 중에서 저기가 있어요. 저기 장애인 단체는 아니고요. 요즘 이제 환경 얘기하니까 이제 환경 사업을 이제 심사를 했는데 다 어디든 다 그 ESG. 뭐 근데 그 ESG가 우리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으로 정리된 게 극히 드물어요. 진짜 저 30개 중에서 2개 발견해서 그거는 그냥 무조건 점수. 예. 왜냐하면 우리 기관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죠 유해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가 또 친환경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은 다 딴 데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일반적인 얘기들. 요즘 환경이 중요하고 다 알아요. 예. 환경이 중요하고 다 아는데 너네 기관에서 니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얘네 기관에서 왜 이거를 하려고 하지?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는 유치하게라도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면 그냥 이제 점수 드리거든요. 근데 거창하게 또 얼마나 잘 써놨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죄송하지만 그 계획서 작성한 분이 엄청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기관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그러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인데 그것도 어떤 것 중심이냐. 맞아요. 트렌드가 요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트렌드가 우리 지역 사회는 굉장히 이 인식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요. 없는 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이용자들이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막 버려요. 이런 사례들을 그냥 담으시면 돼요. 예, 데이터가 없으면 사례를 담으셔도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필요성을 그래서 이 욕구나 이 지역사회 욕구나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이제 분석했느냐? 분석은 거대한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현상들을 정리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 나온 어떤 다른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말 사진 자료 같은 경우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뭐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외국인들에 의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직접 막 그 보면 쓰레기 투하장에 보면 너무 개념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의 어떤 이제 외국인들에 의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몰라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또 그것 또한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우리 기관에서는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필요성에서 많이 또 이제 어필될 수 있는 거고요. 경험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이렇게 호응이 좋았어 이러한 것들 또 몇 번의 누적을 통해서 계속적인 욕구가 있었어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 필요성에서 제시될 수 있는 이제 부분이고요. 참여자에 대한 선정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목적과 목표, 활동 내용, 예산, 평가 요 7가지가 우리가 계획서에 이제 중요한 그 꼭 들어가야 되는 이제 내용 구성이고요. 각각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해도 각 타이틀별로 하루 종일 해도 이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했을 때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게 자 우리 1번이 이제 성과 목표인데 평가인데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목적과 목표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과 목표를 잘 잡아야 특히 성과 목표를 잘 잡아야 우리가 이제 평가 계획도 그렇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목적과 4번 항목과 7번 평가는 맞물려져 있는 이제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잘 안 되는 이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자라고 하면 다른 거는 다 잘하세요. 다른 거는 이제 구성하는 거는 거의 다 뭐 일반적으로 다 이제 하시는데 요 부분이 가장 이제 조금 취약해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 보고서 작성은 자, 이것도 또한 기관별로 양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한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아웃풋으로 그냥 결과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산출로 기한을 투입했다 그러면 결과 보고서는 나온다. 자,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과 보고서 양식도 기관별로 다양하게 돼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사업 제목, 일시, 그다음에 장소하고 그냥 사진만 있어도 결과 보고서. 이거는 그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양식을 자유롭게 이제 구성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 중에서 만약에 뭐 기관 평가를 받으신다, 아니면 어디에 이제 프로포저를 받은 거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꼭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사업 개요라든지 진행 사항, 그다음에 산출 평가나 성과 평가, 그다음에 담당자 의견,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5번까지는 많이 이제 형식이 갖추어서 들어가는데요. 저는 6번을 꼭 넣는 게 우리의 모든 구조는 다 환류 구조예요. 논리 모델은. 그래서 다음에 꼭 반영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 아주 유용하게. 그러면 내년도에 반영되는 사항을 괜히 적었다가 내년에 반영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계획할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심사위원들을 이거 송출되는 거지. 조금 교란시키기 위해서 반영사항 해놓고서 다음 계획 썼을 때 전년도 반영 내용 해가지고 그대로 해서 이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거는 우리 이제 조직이나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이제 환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순환되는 구조.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그 다음 연도에 어떤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예 양식화해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반복은 평가받을 때도 되게 유용하지만 제가 계획서를 짤 때도 항상 그냥 제 맘대로 짜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근거해서 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유용하다라고 보고요. 항상 우리 이용자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뭘 물어보기는 많이 물어봐요. 욕구조사. 욕구조사나 뭐 이런 거 만족도 조사 엄청 많이 하는데 맨날 물어보고 계획은 네 맘대로 막 이런 어차피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건데 뭐하러 물어봐 뭐 이렇게 이제 되게 식상해하는 거 있죠. 근데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이래서 그래서 계획서에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죠. 많은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그 기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이런 이제 환류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자료로는 항상 이제 관련 사진이나 참가자 명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세트로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단체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뭐 단체 사진이라든지 또 이제 뭐 회의했을 때 뭐 회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증빙 자료로 이제 구비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 찍는 데 있어서도 제발 조금 얼굴은 안 보이게. 얼굴 안 보여서 확인될 수 없다고 이거 인정 안 한다는데요.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저기 신고해 주세요. 저 어디 이제 기관 특히 뭐 사회 서비스는 조금 덜하긴 한데 기관 평가나 막 이런 데 갔을 때 우리 이용자분들이 막
식사 지도한다고 식사하는 사진, 뭐 아니면 뭐 프로그램 하는 사진 이런 거만 얼굴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조금 이게 나였으면 나는 내 사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항상 증빙할 때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중요한 꼭지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 기관마다 해당되는 역량에 따라서 문서 관리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부족한 어떤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보완적으로 문서 관리를 조금 더 충실하게,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수 있는 이걸 왜 해야 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식적인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증명해 줘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 제공기관에도 줄 수 있지만 지원을 해주는 기관에도 줄 수 있지만 우리 이용자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 전문적으로 일을 한다,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여주는 책무성도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